데이터 파싱입니다. 데이터 파싱이라고 하면은 문자열을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서 문자를 추출하거나 여러 가지로 분할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콤마나 슬래시 같은 구분자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구분자 없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분자를 활용하여 문자열 분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GS, 슈퍼마켓 지점 주소 정보입니다. 주소 정보 열이 있습니다. 앞에는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 이하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열에서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주소라는 열에서 우편번호와 시도 사이에는 각 공통적으로 닫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스페이스, 공백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는 괄호와 스페이스를 구분자로 활용해서 문자열 분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컬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컬럼으로 문자열을 분할하고 추가 정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컬럼은 구분자, 반점, 온점, 콜론 등 구분자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텍스트로 분할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특수 구분자로는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원화 표시를 눌러주시면 역슬래시가 됩니다. 역슬래시 S 하면은 스페이스에 대한, 역슬래시 N은 줄바꿈, 역슬래시 T 하면은 탭에 대한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분할할 건지 첫 번째에서 열을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 딜리미터에서 원하는 분할 기호를, 구분자를 지정해 줍니다. 분할 기호는 두 가지 이상 그냥 연달아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구분자에 의해서 컬럼, 열로 나눌 건지 로우, 행으로 나눌 건지 지정을 합니다. 열로 나눌 경우 네 번째, 추가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로 나눌 경우 몇 개의 열로 나눌 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슬래시에 의해서 5개의 열로 나눠진다. 그럼 화면에서와 같이 5개가 아닌 숫자 4로 입력을 하면 나머지 1개의 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엑스트라 캐릭터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나눠지는 마지막 열에 나머지 것을 다 취합을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열이 있으니 에러 표시를 띄울 건지, 혹은 버릴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utput root name, 분할되어 생성되는 열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신체 검사 정보라는 루트 네임으로 지정을 한다면 신체 검사 정보 1, 신체 검사 정보 2 이런 식으로 뒤에 1, 2가 붙습니다. 만약에 루트 네임을 그냥 빈칸으로 두겠다, 없애겠다, 그럼 삭제를 하시면은 단순히 1, 2, 3, 4 이런 식의 열의 이름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슬래시를 구분자로 나눠 놨는데 쌍따옴표 안에 있는 슬래시는 구별하지 마시오, 이런 식의 분할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CSV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데이터는 GS 슈퍼마켓 지점 주소 정보라는 엑셀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트릭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엑서사이즈 네 번째 CSV 활성화되어 있다면 비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다섯 번째 엑서사이즈 다섯 번째를 열어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GS 슈퍼마켓 지점 주소 정보 엑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지점명이 쭉 있고요.
오른쪽에 주소 정보가 있습니다. 주소 정보에는 우편번호 그리고 주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우편번호와 시도 사이에는 닫는 괄호, 시도와 우편번호 사이에는 스페이스, 공백 문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파스라는 카테고리에서 텍스트 컬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파스에서 텍스트 컬럼을 연결합니다. 연결하시고 첫 번째 설정, 나눌 열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기본값으로 지점명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주소라는 열로 변경해 주시고요. 딜리미터, 구분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편번호와 시도 사이에 닫는 괄호, 그리고 두 번째, 시도와 시군구 사이에는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를 지정할 때는 그냥 스페이스 땅 찍어도 되지만 나중에 추후에 워크플로우를 다시 열었을 때 이 스페이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지우시고 역슬래시는 원화 표시를 입력하시면 역슬래시가 되고요. 그 뒤에 S, 역슬래시 S 하시면은 스페이스를 지정하는 특수 기호가 됩니다. 이렇게 닫는 괄호, 스페이스를 지정한 딜리미터를 연속해서 적어 주시고요. 지금은 열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스플리트 컬럼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럼 몇 개의 열로 나눌 건지, 지금은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 세 가지 열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하 주소, 시군구 이하 주소도 다 스페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캐릭터를 이번에는 버리겠습니다. 버릴 때 경고 없이 drop extra without warning 세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루트네임은 아웃풋 루트네임은 그냥 주소라고 두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Run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결과를 보시면 주소 1, 주소 2, 주소 3이라는 3개의 열이 추가로 생성되었습니다. 주소 1에는 우편번호, 주소 2에는 시도, 주소 3에서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두 가지 정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 1, 주소 2, 주소 3이라는 열의 이름을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로 바꿔보겠습니다. 열의 이름을 바꿀 때는 select, preparation에서 select를 연결합니다. 연결하시고 주소 1, 주소 2, 주소 3으로 되어 있는 열을 각각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로 입력을 해줍니다.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로 입력하셨으면 Run 버튼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결과가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로 열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의 정제는 우편번호 열을 보시면 닫는 괄호는 구분자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여는 괄호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괄호를 지워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리퍼레이션에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클렌징을 연결하겠습니다. 데이터 클렌징은 각 열에 대해서 불필요한 문자나
혹은 널값을 치환하거나 영문자에서 대소문자 치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우편본의 열에서 여는 괄호, 문장 부호를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정, 어떤 열을 지정할 건지. 지금은 우편번호라는 대상에 대해서 열을 대상으로 널값을 치환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에 공백문자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맨 밑에서 두 번째 펑츄에이션, 문장 부호를 없애라 라고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편번호, 펑츄에이션 상태에서 런 버튼 눌러봅니다. 결과 쪽에서 보시면 우편번호에 있는 여는 괄호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소라는 열에서 우편번호와 시도, 시군구를 뽑아내고 추가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샘플 데이터에서는 이미지라는 열을 가지고 이미지열에 보시면은 앞에는 영문자, 색상이 표시되어 있고요. 뒤에는 숫자가 한 글자씩 적혀 있습니다. 근데 색상과 숫자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뮬러를 사용할 거고요. 문자를 분할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알트릭스에서 있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자열 분할할 때 단어, 글자, 그리고 위치, 길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단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공백 문자로 연결되어 있는 글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글자는 철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는 0으로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0으로 시작하고요. 어느 위치에 있는 단어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글자인지 숫자 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고요. 0의 위치, 1의 위치, 2의 위치. 그리고 길이는 하나, 둘, 셋 단순히 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치와 길이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위치와 길이에 대한 함수를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getWord랑 findString은 위치에 대한 함수입니다. getWord라는 함수는 문자열에 대해서 숫자 3이라는 위치 값을 갖고 있는 단어를 반환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알트릭스라는 단어를 반환하고요. findString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에 대해서 어떤 글자가 위치에 있는 위치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예제에 있는 것 중에 알파벳, 소문자 L이 위치해 있는 위치 값을 반환해라 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스페이스도 하나의 글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4, 5, 6 그래서 L은 6의 위치에 있다. 숫자 6을 반환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글자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길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left라는 함수는 문자열에 대해서 왼쪽 4개 길이만큼 반환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 2, 3, 4 데이터라는 단어를 반환하고요. right는 반대로 문자열에 대해서 숫자 2로 적혔으면 오른쪽 2개 길이만큼 가져와라. 그래서 2개 yx라는 단어를 반환합니다. 또 length라는 함수는 문자열에 대해서 전체 길이를 반환해라. 전체 길이를 반환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26이라는 숫자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셔트 데이터 yxdb 파일입니다. 네, yxdb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미지란 열에 대해서 blue1, green2, blue3 이런 식으로 앞에 영문자와 뒤에 숫자 값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과 숫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오른쪽 한 개 글자만 있는 숫자 값을 먼저 뽑아내 보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뮬러, 프리퍼레이션에서 포뮬러를 연결합니다. 새 열을 작성해서 새 열을 지정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서 합니다. 셀렉트 컬럼 누르시고 애드 컬럼 눌러서 첫 번째 넘버 숫자 값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숫자 값은 오른쪽 한 글자씩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표에서 본 것 같이 ligh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light라는 함수는 fx 카테고리 상으로는 스트링에 있습니다. 스트링에서 light에 있고요. light라는 함수 구문은 스트링, 여기에는 대상 문자열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몇 개의 길이만큼 뽑아낼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다가는 이미지열을 넣어 주시고요. 길이, length는 지금 오른쪽 한 개 글자만 가져오기 때문에 길이니까 숫자 1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샘플 데이터에서 숫자 1만 반환되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색상을 걸러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새 열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플러스 표시를 누른 뒤에 셀렉트 컬럼, 애드 컬럼에서 이번에는 컬러라고 열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자열 대상에 대해서 시작하는 글자의 위치값을 지정해 줍니다. 얘는 위치값입니다. 시작 위치값. 거기서부터 length, 몇 개 길이만큼 반환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링에다가는 동일하게 이미지라는 열을 가져오고요. 스타트는 맨 첫 번째 글자부터 가져오면 됩니다. 첫 번째 글자의 위치 값은 0입니다.
거기서부터 몇 개 길이만큼 반환할지, 만약에 전체 길이를 반환한다 그러면 블루 1, 오른쪽 숫자 값까지 다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길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왼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길이 마이너스 1 하면 마지막 글자 한 글자는 빼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랭스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방금 적혀있던 랭스랑 똑같은 함수 랭스를 가져오시고요. 랭스는 문자열에 대해서 전체 길이를 숫자 값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자열은 똑같이 이미지열을 가져오고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은 샘플에서 블루 1 그대로 다 보이죠. 근데 이 뒤에 이미지 소괄호 뒤에 숫자 값이기 때문에 계산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전체 길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샘플로 보시면은 블루라는 색상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거지만 뭐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넘버라는 열에 의해서 숫자, 오른쪽 숫자 한 개 길이만큼 다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넘버라는 열을 이용해서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 수식 창을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열의 이름을 컬러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2. 그럼 이미 넘버라는 열을 뽑아놨기 때문에 넘버라는 열을 사용해서 앞 혹은 뒤에 불필요한 문자를 없애는 트림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트림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라는 함수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트림은 대상 문자열에 대해서 앞 혹은 뒤에 불필요한 문자가 있다면 여기 y에다가 적어서 없애는 겁니다. 스트링에다가 동일하게 이미지라는 열을 가져와서 y에다가는 이미 뽑아져 나온 넘버라는 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열에서 넘버를 제거하니 나머지 컬러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열을 가져와서 작성까지 다 하셨으면 런 버튼 눌러서 결과 쪽을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넘버를 추출한 부분, 두 번째 서브스트링으로 이용해서 컬러를 내보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트림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부분 다 잘 뽑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자가 없을 때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분할하는 방법까지 보았습니다. 총 이틀간에 걸쳐 알트릭스 기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툴이라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릭스는 워낙 직관적인 툴이라서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음 심화 교육에서는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문창이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요. 설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버전 무료 트라이얼은 14일간이죠. 네. 14일간이기 때문에 14일 지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써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 POC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서 좀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님께서요. NoSQL 데이터를 이용할 때 포뮬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간단한 포뮬러 형식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NoSQL 뭐 대표적인 형식인 JSON 파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면은 JSON 파일을 가져와서 그것을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JSON 파일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는지 한번 직접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알트렉스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JSON 형식의 파일이 있다면 JSON 형식은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속성값 그리고 열의 이름 속성값 열의 이름 속성값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식이 아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형식이 주로인데요. 알트렉스에서는 JSON path라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설정창 간단하게 어느 열에 있는 데이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열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나는 행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크로스텍 같은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구조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JSON 파일을 가져와서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JS 빌드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또 JSON 형식으로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완수님께서는요, 반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킬 때도 parse를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이 토크IT 회원분들 보면 상당히 정말 하나를 배우면 둘셋을 다 깨우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임근식님,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정규화한 후에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그라파나에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RTX의 가장 이제 친한 시각화 툴은 태블로우입니다. 네, 그래서 네. 태블로우로는 당연히 보낼 수 있고 클릭뷰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커넥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라파나는 아직 없고요.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른 서드파티 제품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네. 조성현님, 최종 산출물을 다운해서 엑셀 작업 등으로 보고서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최종 화면에서라고 간단한 숫자들은 정해진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미리 세팅해서 볼 수 있을까요? 뭐 퍼센트라든지 음수라든지 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뭐 이런 거 등등. 네, 알트릭스에서는 자체 시각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네, 화면 좀 보시면은 볼까요? 네. 네, 리포팅이라는 카테고리 중에 테이블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테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활용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뭐 조건에 맞춰서 부여해서 뭐 색깔을 구별하든지 아니면은 천의 자리 표시를 낸다든지 이렇게 원하는 결과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속성값들에 의해서 분배해서 표를 나눌 수도 있고요. 이기훈님, 외부 언어로 작성한 파이썬 같은 작성한 모듈을 포뮬러 등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특히 JSON 형식으로. 네, 이거는 그 앞전에 네, 질문 대답했던 거에 부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나 R 그 코딩을 알트릭스 안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종우님,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리포트 부분을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리포트 부분은 방금 보였다시피 리포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뭐 차트를 그린다든지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조건에 맞춰서 색깔이나 아니면 그런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유무상님, 실습에 보여주신 것처럼 substring, trim 등으로 같은 작업도 다양한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함수식에 대한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보내드리면 되고 서베이에 그 코멘트란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박우일님, 자체 시각화 툴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제처럼 텍스트 형식이 아닌 그래프 형식이나 차트 등의 형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부분을 메일이나 문자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다른 BI 툴 도입 없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자체 시각화 툴이 있고요. 다른 BI 도입 없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태블로나 클릭뷰처럼 대시보드 형태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대시보드 형태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프나 차트 형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을 메일이나 문자로 결과를 리포팅한 다음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현재 그 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그 RT 쓰면서 지금 자체 시각화 툴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기업도 꽤 있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 태블로우를 많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시각화를 하지 않고 그냥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보낸다던가 네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오케이. 활용을 하십니다. 유무상님, R 파이썬 코드를 RTX에서 직접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제를 간단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네. 입력하는지, 결과 출력 등등. 자, 임대님 직접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네, R이나 파이썬은 카테고리상으로는 좀 많이 뒤에 있습니다. 디벨로퍼라는 카테고리에 있고요. 여기서 R이나 파이썬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네. 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딩 하듯이 하시면 되겠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네, 주피터 노트북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코딩을 좀 쉽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기본적인 코드는 R 코드, 파이썬 코드 완전 동일하지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나 데이터 인풋시키는 부분에서 아주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RTX만의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서 쉽게 그 라이트하거나 그 데이터를 리드하거나 이런 부분만 조금 바꿔주시면 중간에 코드는 원래 사용하시던 코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규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할 때 RTX 제품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보이시는 화면에 메일 혹은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